115장. 겨울 학기가 시작되기까지 3, 4주일 동안 필립은 외래 환자부에서 실습을 계속했고 10월이 되자 다시 정규 학과를 시작했다. 필립은 너무나 오랫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으므로 동료들은 모두 낯선 얼굴뿐이었다. 학년이 다르면 서로 거의 만날 일이 없었고 필립의 동기세들은 대부분 이미 자격을 받아서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 조수로 가기도 하고 개중에는 그대로 성누가 병원에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 2년 동안 쉬었던 것이 도리어 정신적인 쉼이 되어서 힘을 주었으므로 필립은 이번에는 공부에도 몹시 열을 올렸다. 아델리 일가는 필립의 운이 트인 것을 알고 대단히 기뻐해 주었다. 필립도 큰아버지의 재산을 팔 때에 몇 가지를 골라내 두었다가 그들에게 선물했다. 셸리에게는 큰어머니의 유품인 금목걸이를 주었다. 그녀도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서 양장점의 수습생으로 다니고 있었다. 매일 아침 8시에는 집을 나가서 온종일 리젠트 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다. 밝고 푸른 눈, 넓은 앞이마, 그리고 풍성한 머리칼이 윤기 있게 빛났다. 큼지막한 엉덩이, 풍만한 가슴, 제법 건강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의 자태를 화제에 올리는 것이 아델리의 취미였으나 뚱뚱해지지 말라는 말을 하고 또 했다. 동물처럼 건강하면서도 여성다운 것이 셸리의 매력이었다. 그녀를 따르는 남자들도 꽤 많은 것 같았으나 그녀는 도무지 모르는 척하고 끄떡도 하지 않았다. 연애 따위는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므로 젊은 남자의 눈으로 보면 무척 가까이 접근하기 힘든 여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어른스러웠다.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과 어린 동생들을 돌봐왔기 때문인지 묘하게 주부다운 데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델리 부인은 셸리가 너무 고집이 세서 큰일이라고 불평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아이였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조용한 유머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생겼다. 때로는 겉보기에 냉담한 것과 달리 가슴속 깊은 곳에 동료에 대한 흥미가 조용히 눈뜨기 시작한 것 같은 말을 입에 담게도 되었다. 필립은 아직까지도 셸리하고는 아무리 해도 이 집의 다른 식구들처럼 터놓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때때로 셸리의 냉담함이 조금은 기분에 걸리기도 했다. 어딘지 수수께끼 같은 데가 있는 아가씨였다. 필립이 셸리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을 때 아델리는 언제나처럼 바보스러운 투로 필립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키스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새빨개져서 뒤로 물러섰다. 싫어요, 그런 거. 저것이 은혜를 모르는구나. 어째서 싫지? 하지만 전 남자에게 키스받는 게 싫은걸요? 몹시 당황하는 그녀를 보고 필립은 우습기도 했으나 얼른 화제를 바꾸어서 아델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아델리 부인도 같은 말을 꺼냈던 모양이다. 다음에 필립을 만났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었으나 필립과 단 둘이 되자 셸리가 얼른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키스 같은 거 싫다고 했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조금도. 필립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목걸이가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미리 준비한 듯한 틀에 박힌 인사말을 했다. 주신 목걸이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정말 기쁜걸요? 언제나 이야기 상대로서는 어쩐지 어려웠다. 모든 것을 잘해주기는 하면서도 별로 이야기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비사교적인 것도 아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는데 아델리 부부는 외출하고 없었다. 한가족처럼 지내오는 사이였기 때문에 필립은 거실로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자 셸리가 들어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계집아이들의 옷을 모두 집에서 만들었으므로 셸리는 일요일이라 해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다. 필립은 셸리가 자기와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고 책을 내려놓았다. 책 읽으세요. 그녀는 말했다.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온 것뿐이에요. 셸리처럼 말없는 사람도 드물어. 우리 집에서 말은 아버지 한 분만 해도 충분할걸요. 비꼬는 말투는 아니었다. 다만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그녀가 이미 아버지의 인간성을 빤히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 벌써 소녀 시절의 영웅 같았던 아버지는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유쾌한 말과 한편으로는 가끔 생계에 곤란을 가져오는 그런 낭비벽이 하나의 비판의 대상으로 비쳤던 것이다. 아버지의 능숙한 말솜씨와 어머니의 실체적인 상식을 냉정하게 비교해 본다. 아버지의 쾌활함도 재미있지만 때로는 사실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필립은 몸을 굽히고 열심히 바늘을 놀리고 있는 셸리를 지켜보았다.
셀리는 보기만 해도 건강하고 튼튼한 이른바 진짜 숙녀였다. 납작한 가슴과 비늘증에 걸린 핏기 없는 얼굴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그녀가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한 광경이었다. 그러고 보니 밀드레드도 비늘증이었다. 얼마 뒤 셀리에게도 구원자가 나타난 모양이었다. 셀리도 가게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가끔 외출했는데 우연히 어떤 전기기사와 서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장사에도 꽤 성공해서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청년이었다. 어느 날 셀리는 어머니에게 그 청년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당분간은 아무하고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녀는 언제나는 버릇대로 잠깐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기에 그럼 한번 일요일에 차 마시러 들러라고 했어요. 아델리로서는 기다리던 참이었다. 아버지로서 어떠한 위험을 보이고 그 청년을 교육할 것인가 하고 그는 오후 내내 연기 연습을 되풀이해서 마침내는 아이들에게까지 웃음을 살 형편이었다. 마침 청년이 찾아오기 바로 전 아델리는 어디에서인지 이집트의 터키 모자, 차양 없는 둥그란 모자로 꼭대기 중간에 술이 늘어져 있다. 터키 모자까지 끄집어내서 아무리 말려도 그것을 쓰겠다고 우겼다. 어이없는 짓도 웬만큼 해두세요.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도 검은 벨벳의 나들이 옷을 입긴 했으나 해마다 찌는 살 때문에 몹시 꼭 끼어서 답답해 보이기조차 했다. 당신은 모처럼 찾아온 셸리의 기회를 망쳐버릴 셈이군요. 그녀는 억지로라도 모자를 벗기려고 했으나 아델리는 재빨리 뒤로 물리서면서 말했다. 아니, 손을 내밀다니.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모자는 벗지 않을 거요. 오늘 오는 젊은 친구에게 이 집이 보통 집과는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시켜 줘야 해.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쓰고 계셔도 괜찮지 않아요? 얘의 그 조용한, 마치 남의 일이라도 한 것 같은 투로 셸리가 말했다. 도널드 선이 만약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어서 가버리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시원할 거예요. 필립도 그 젊은이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갈색 벨벳 윗옷과 커다랗게 늘어뜨린 보헤미안 넥타이, 게다가 붉은 터키 모자, 이런 아델리의 옷차림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전기기사에게 틀림없이 놀라운 광경일 테니 말이다. 드디어 그가 찾아오자 우선 아델리가 에스파냐 귀족이 하듯이 과장된 예의로 맞아들였다. 그와 반대로 아델리 부인은 자연스럽고 수수하게 환영해 주었다. 이래야 모두 헌 다리미질용 테이블을 둘러싸고 등받이가 높다란 의자에 앉았다. 아델리 부인은 자연스럽고 수수하게 환영해 주었다. 잘 닦은 사기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주었는데 이것이 또한 오늘의 이 자리에 형용할 수 없는 영국의 전원풍 치미를 더해 주었다. 테이블 위에는 부인이 손수 만든 과자가 놓여 있었다. 잼도 손수 만든 것이었고 차도 시골차였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제임스 1세 시대 17세기입니다. 제임스 1세 시대의 이 집과 어우러져 색다른 묘미가 있었다. 아델리는 또 그대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옛 비잔틴 역사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침 최근에 로마 흥망사의 끝부분을 조금 읽었을 뿐이었다는데 아무튼 배우처럼 짙게 손가락을 내밀면서 어리둥절해 있는 그 청년에게 데도어와 이레네의 극히 난잡한 이야기를 자꾸만 쏟아내는 것이었다. 아델리는 언제나처럼 허풍을 떨면서 거침없는 기세로 직접 전기기사에게 퍼부었다. 그 청년도 별 수 없이 입을 다물고 부끄러운 듯 아래만 보고 있었으나 흥미롭게 듣고 있다는 듯이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부인은 아델리의 이야기 같은 것은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 좀 더 차를 드시죠라든가 또 과자며 잼을 권하기 위해 옆에서 말참견을 할 뿐이었다. 필립은 셸리를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다. 셸리는 그저 눈을 아래로 내리깐 채였으나 주위만은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셸리의 긴 속눈썹이 볼 위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그녀가 오늘 이 자리를 즐기고 있는지 이 젊은 기사가 마음에 드는지는 사실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이다. 그러나 그 젊은 기사가 참으로 호감 가는 미남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그는 보기에도 밝고 잘 정돈된 눈, 코, 그리고 정직해 보이는 얼굴과 금발을 가진 수염 없는 미남이었다. 키도 후리후리하고 전체의 균형도 잘 잡혀 있었다.
필립도 그가 셀리에게 참으로 잘 어울리는 배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젊은 두 사람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행복을 생각하자 가슴 아플 만큼 부러웠다. 얼마 뒤 청년은 시간이 되었으니 돌아가겠다고 했다. 셀리는 말없이 일어나서 그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돌아오자 대번에 큰 소리로 아버지가 외쳤다. 셀리, 참 좋은 청년이더라. 우리 기꺼이 그 사람을 맞아들이자꾸나. 곧 교회에 알려야겠다. 나는 축가를 지어야겠고. 셀리는 테이블 위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흘끔 필립을 보더니 물었다. 캐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어쩐지 동생들이 부르는 것처럼 필립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은 싫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을 부르지도 않았다. 참 훌륭한 배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셀리는 다시 한번 재빠르게 필립을 보고는 약간 얼굴을 붉힌 채 뒷걸음질했다. 말하는 것만 봐도 참 다정하고 좋은 청년 같더라.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처녀라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번에는 부인도 맞장구 쳤다. 셀리는 이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필립은 이상스러운 듯이 셀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어머니가 한 말을 곰곰이 되새기는 것일까? 혹은 다른 공상의 애인이라도 생각하는 것일까? 어째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델리 부인은 조금 화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전 시원찮은 남자처럼 생각되는걸요. 그럼 결혼하지 않겠단 말이니? 예, 그래요. 넌 대체 뭘 바라는 거니? 아델리 부인은 확실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참 단정하고 좋은 청년이야. 게다가 집안일도 훌륭하게 꾸밀 사람 같은데. 집에는 네 뒤에도 다 자란 애들이 얼마든지 있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벌받을 거다. 그리고 힘든 일은 식모를 두고 시킬 수도 있잖니. 필립은 아델리 부인이 주부로서의 괴로움을 이렇게도 노골적으로 입에 담은 것은 처음 들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필립도 잘 알고 있다. 어머니, 이 혼담은 아무리 진행시켜서도 소용없어요. 전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계집애가 어쩌면 이렇게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일까? 그럼 저 스스로 빌어먹으라는 말씀이시겠죠? 벌어먹으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다면 전 언제든지 일하러 가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그런 걸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 같니? 필립은 문득 셀리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필립은 무언가 재미있어 하는 듯한 눈빛을 보았다. 아까부터 하던 말 속에 무엇이 그녀의 유머 감각을 자극한 것일까? 참으로 좀 색다른 처녀였다.